이거 사실 검찰도 이게 일단은 다 뒤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러면 5월 9일과 5월 10일에 물론 카카오나 텔레그램 통화가 안 잡히겠지만 전화 통화 내역도 한번 다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2년 5월 9일 10일 5월 19일 5월 10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랑 통화했는지, 윤상현 위원장은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준석 대표는 누구랑 통화했는지, 김영선 의원은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리고 그 통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뻔할 거잖아요. 아니 뭐 5월 9일, 5월 10일 통화했습니다. 그러면 뭐 대통령 취임하고 뭐 이런 거 축하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근데 왜 통화를 40분을 해요? 이런 여기서부터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정상적인 수사겠죠. 만약에 특검이 도입된다면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덮으려고 해도 결국 언젠가는 특검이 되지 않을까. 그럼요. 예. 노컷뉴스 보도에 의하면은 오늘 보도를 보니까 실제로 윤상현 당시 그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은 9일까지는 경선을 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입장이었는데 그날 갑자기 이 전략공천 다 해야겠다. 그런 입장으로 바뀌었다. 라는 게 노컷뉴스의 보도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뀌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 예. 근데 뭐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퍼즐을 맞춰보면은 퍼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데 다 맞춰줬는데 그 칸만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칸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퍼즐이 이 퍼즐이겠지. 그러면 얘 말고 뭐 다른 조각은 안 맞는데 윤석열 대통령 전화든지 뭐 김건희 여사 전화든지 아무튼 그 조각이 아니면 안 맞는 자리인데 이게 그쵸. 왜 바뀌었겠습니까? 바뀌었다면. 그리고 사실은 공천이 그 창원 의창이죠. 그 의창이죠. 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5월이지만 또 곧 있을 6월 지방선거도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김진태는 원래 5.18 뭐 때문에 공천도 못 받는다 그랬는데 다시 막 뒤집어지고 뭐 해가지고 다시 공천을 받았잖아요. 원래 공천을 우리 그거 웃긴 얘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일부 보도된 바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황상무 씨를 하고 싶었다. 황상무가 좋다.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황상무는 지는 걸로 나온다. 황상무 기억하시죠? MBC 잘 들어. MBC 잘 들어. 회칼 이거 해가지고 황상무 씨가 그래갖고 총선에서 황상무를 안 자르면 우리가 진다. 국민의힘이 이런 분위기였는데 황상무를 자르는데 6일이 걸렸다. 그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KBS 출신의 황상무인데 그 황상무를 강원도지사 출마시키려고 그랬는데 지지율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당에서는 조금 그냥 김진태로 하면 안 될까요? 이랬는데 고집을 부리고 안 바꾸더라. 안 바꾸고 그냥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에서. 그런데 명태균 씨가 김진태 지사한테 김건희 여사하고 하여튼 연결을 해줘가지고 김진태 지사가 김건희 여사하고 연락을 했든지 찾아갔든지 해서 충성맹세를 하고 김건희 여사께서 손을 써줘가지고 이게 후보가 교체된 것이다. 원래는 교체가 안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더 큰 거죠.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22년에 재보궐에서 이제 지방선거까지 다 묶여서 당선인 신분에서 개입이었냐, 당선인 이후에 청와대 용산 시절에도 개입이었냐, 거기에 따라서 또 그것은 뭐 국정농단이나 하여튼 이게 직권남용이나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이제 같이 이제 걸거치는 거잖아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도 총선에서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했고 그 안기부래 국정원 자금 이제 올려 받아가지고 그걸로 또 하거나 뭐 다른 비용을 해가지고 여론조사 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까지 나온 건 아직은 5월 9일에서 끊겨 있는 이 라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면에 있어서도 경남지사나 뭐 이렇게 지금 다 강원지사나 뭐 여러 가지 구청장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을 거고, 시기적으로도 대통령 당선 이후에까지 이게 확장되는 세계 확장팩이 나와야 뭐가 이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그러니까 또 다른 판이 열리지 않냐. 지금 아직까지 댐으로 막고 있는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데 그 뒷얘기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슬슬 흘러 넘치는 것들은 그 이후의 얘기들이, 예를 들면 창원 산단 이런 거는 지금 뭐 한겨레 20일에 우리 김한 기자, 김한 기자 이런 분들이 열심히 벌써 여기 여러 번 나온 것 같아. 김한은 여러 가지 지금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사실상 지난주에도 전화 연결했지만 다 명태균 씨가 거의 다 결정하다시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동네에서 이 땅으로 하자. 여기 창원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명태균 씨가 사실 뭐 누군지 알고 그러니까 예? 이 여기다가 산단을 꾸려야겠습니다. 이 지역 이 동네로 해야겠습니다. 이거를 왜 명태균 씨한테 명태균 씨 말 듣고 결정을 합니까? 그쵸. 근데 명태균 씨랑 소통을 하고 명태균 씨가 하잔 대로 하고 심지어는 하고 보니까 거기가 그 용도 변경이 필요한 데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농림부에서 그래서 난색을 표한 이유가 그렇죠. 네. 거기는 그래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명태균 씨가 하자니까 아 여기로 해야겠다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하루 이틀 해본 거 아닌데 이런 일들을 왜 그런 최소한의 것도 확인을 안 해보고 했을까? 확인 안 했을까? 안 했을까요? 확인을 하고도 그냥 일단 올리고 안 되니까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되는 대로 하고 이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 유능한 처세에 유능한 공무원이라면 큰 힘이 작동하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말 듣고 그렇죠. 올려서 뭐 받고 나면 그때가 하면 되고 아니면 저쪽에 농림부랑 뭐 교통 정리가 되면 그대로 하면 되고 그런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뭐 안 되는 된다 하더라도 명태균 씨는 그 안 되는 거를 될 수 있는 데하고 될 수 있게 하는 데하고 아마 통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해결하겠지 그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그걸 했는데 그러면 명태균 씨의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명태균 씨가 본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한테 이거는 보여줄 것이야.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이걸 해. 뭐 이런 거 창원 산단과 관련돼서 나올 얘기가 주렁주렁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창원 산단 얘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어디 대통령 특별 열차를 같이 탔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창원에 가는데 그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뭐 원전 관련 기업이라고 하는 데를 방문을 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아채가지고는 반드시 이제 우리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런 스토리가 반드시 나와야죠. 거기 주식 투자해야 돼. 주가가 올라.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주변에 주식 투자를 권했다. 그리고 또 오래된 얘기지만 대우조선해양에 가가지고 갑자기 현안에서 브리핑을 받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거의 밤의 민정수석이거나 네. 경남 민정수석이거나 네. 뭐 최소한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창원에서는 거의 뭐 대통령 대행이다 이분이. 그렇죠. 거의 암행어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경남의 거죠. 홍구경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창원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쵸. 창원 사람들이 그냥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하고 다닌다고 믿겠습니까? 그쵸. 자꾸 뭘 들려주고 자꾸 뭘 과시하는데 믿지 않을 수 없는 뭔가였으니까 믿은 거죠. 줄줄이 나오죠 그런 거 나중에 다. 그러니까 결국엔 나오게 돼 있을 텐데. 그래서 이준석은 살지 몰라도 결국은 또 다른 데서 튀어나오니까 뭐 결국은 다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고 있는 거죠. 지금 시기는 아니더라도.